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진다면 혈관 건강을 체크해봐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고대식 혈관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지정맥류,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네.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맥은 표제정맥이고요. 이 표제정맥에서 판막 기능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제 돌출되는 질환이 하지정맥류입니다. 이 정상적인 정맥은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 이 판막이 손상이 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역류를 하게 되고요. 혈류가 정체되고 정맥벽에 압력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정맥이 부풀고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미용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진행이 되면 다리가 무겁다든지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부종, 가려움증, 심하면 착색이나 피부 착색 그리고 궤양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만성 정맥 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리의 이제 혈액의 흐름 방향은 발끝에서 이제 심장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때 이제 종아리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중력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판막입니다. 판막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올라갔던 혈액이 다시 중력 방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그 원인들이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혹시 더운 날씨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더운 날씨에 이제 혈관이 일시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혈액이 다리에 많이 정체가 되고 압력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 그 자체가 판막 기능 이상을 초래하지는 않고요.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이 여름철에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름철 되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요. 그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새로 발병이 됐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이제 경미하다가 증상이 이제 좀 심해져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도 증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실핏줄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네. 2단계가 되면 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이 되면서 이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3단계에서는 혈액이 다리에 오래 머물면서 부종 같은 게 생겨납니다. 4단계가 되면 피부 착색이 생기는데 주로 안쪽 복숭아뼈 그 근처로 갈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네. 피부가 이제 딱딱해지는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5단계로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겼다가 겨우 아물지만 혈액 순환이 여전히 나빠서 쉽게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6단계까지 가게 되면 궤양이 이제 생기게 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은 그런 좀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사전에 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종아리 뒷부분이나 네. 종아리 안쪽에 혈관이 이제 그 부분에 돌출되게 되고요. 실필줄도 생기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평소와 다르게 다리가 많이 무겁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한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운동해도 다리가 붓거나 아플 수가 있고요. 다리나 발가락에 이제 쥐가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쥐들이 특이하게 새벽에 발생을 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에 한 3회 이상, 2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진료실을 좀 찾아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비슷한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하지정맥류와 혼동되는 질환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초동맥 질환이고요. 말초동맥 질환은 동맥의 축상동맥 경화증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그런 질환이고 또 하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가 이렇게 오래되시면 특히 다리의 신경에 많이 손상이 돼서 다리가 시리고 저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하지정맥류랑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을 잘 듣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 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술 전에 우리가 교정을 하거나 조금 더 원활하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증상이 가벼운
그런 단계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서는 대표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이 있는데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좀 피하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올려주는 그런 자세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인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 정맥을 밖에서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과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정맥 판막 손상이 이미 심한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아 있거나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해 드립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 수술적 고식적 방법으로는 절개가 좀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발생해서 수술 후에 일상생활 복귀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는 예전처럼 큰 절개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맥 내 레이저나 고주파, 혈관 내 접착제 같은 그 혈관 내 치료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초음파로 혈관을 보면서 가느다란 카테터 도관 같은 거를 넣고요. 그거를 통해서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서 혈관을 이제 폐쇄를 시키는 방법이고, 혈관 내 접착제 같은 경우는 혈관 내 접착제를 도포해서 혈관을 폐쇄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절개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흉터와 통증이 이제 적습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서만 끝나고 당일 퇴원을 하실 수 있고 바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하지정맥류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장기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걸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제 발목을 돌려서 아니면 까치발로 좀 서서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죠. 이제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이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체중 관리,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염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부종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꽉 낀 옷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맥 혈류 순환을 막기 때문에 그게 또 정맥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법, 꿀팁이 있다면 좀 전수해 주시죠. 만성병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맨날 이제 병원에 가시면 들으시는 그런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운동, 적정한 체중 유지, 그리고 식습관,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 가장 이제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금연. 금연이요? 네네. 그 흡연이 모든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금연을 하셔야 되고, 혈관 문제가 있으시면 더 이상 이제 담배를 피시면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식 혈관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